DKBS 보도석. 안녕하십니까. DKBS 보도석 진행의 이규빈입니다. DKBS 보도석은 학내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알아보고 학교 입장과 학생 입장에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교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재학생 여러분들의 제보도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범정관 앞에서 법대 학생들과 타대 학생의 일부 학생들이 함께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힘을 모아 신영철 법대 석좌 교수의 임용 철회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촛불 집회를 하는 범정관 앞에는 그들의 주장을 말하고 있는 대자보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법을 어긴 자가 법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가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단국대 총학생회와 법과대학 학생회는 신영철 석좌 교수 임용 반대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신전 대법관의 석좌 교수 임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영철 석좌 교수가 사퇴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다른 학우들이 참여해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 집회를 열어야만 했을까요? (2015년 3월 1일부로) 신영철 전 대법관이 우리 대학 법대 석좌 교수로 임용됐습니다. 이는 각종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으며 많은 법대 학생들은 예상치 못한 소식에 놀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윽고 신영철 석좌 교수 임용 반대 대책회의를 꾸린 후 임용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왜 그들은 신영철 전 대법관의 임용을 반대하는 것일까요? 저희 DKBS는 신영철 전 대법관 임용 논란에 대해 취재해보았습니다. 최희원 리포터 나와주시죠. 네, 최희원 리포터입니다. 신영철 전 대법관 석좌 교수 임용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신영철 전 대법관은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 설명해 주시죠. 신영철 전 대법관은 2009년 2월 18일 대법관으로 취임해 6년간의 임기를 마친 뒤 지난 2월 17일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대법원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후 우리 대학의 법과대학 석좌 교수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가 우리 대학의 석좌 교수로 임용된 것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대법관으로 있을 때 몇 가지 논란점이 있었는데요. 어떤 논란점이 있었죠? 신 전 대법관은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관련 촛불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사건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크게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차례 이메일을 통해 압력을 가했고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판사들이 신 전 대법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끝내 6년간의 임기를 모두 마친 뒤 퇴임을 했습니다. 이런 과거의 행적으로 인해서 법과대 학생들이 신영철 석좌 교수의 임용 철회를 요구하는 것인가요? 네, 반대대책위원회의 학생들은 어떻게 법을 어긴 자가 법을 가르칠 수 있겠냐며 신영철 석좌 교수의 임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이 재판에 개입한 것은 법관의 독립성을 해친 것이며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였습니다. 이에 관련한 법과대학 학생회장의 인터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법관이라고 하면 이제 대한민국에 14자리밖에 없는 되게 크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되게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명망 높은 자리인데 그런 법을 다루는 자가 그것도 대법원에 있는 그 최상위 법 집행기관에 있는 대법원의 대법관이 재판 개입이라는 근본적인 사법 질서, 법 질서를 흐트러 놓은 것에 대해서 실제로 사회적으로 크게 무리를 빚은 적이 있고, 더불어서 이제 김홍랑 석좌 교수 같은 경우는 학력위조 파문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교수의 자질이 없다는 판단하에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신영철 임용반대 대책위원회는 어떻게 형성된 것이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임용반대 대책위원회에 법과 대학 전체가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영철 임용철회를 주장하는 몇몇의 법대 학생들과 타대 학생의 일부 학생들이 모여 대책위를 꾸렸고 교수 임용철회와 교수 인사의 학생 참여 반영을 위해서 다양한 집회활동이나 서명운동, 선전전, 대자보 혹은 음료 나누기 행사 등을 통해 다른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을 학교에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대학우 전체가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신영철, 김홍랑 석좌교수 사태에 대해서 이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법대학우들이 중심으로 대책위가 꾸려졌고, 교수 임용 철회와 교수 인사의 학생 참여 반영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선전전이나 서명운동, 집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학우들에게 알리고 학우들의 지지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서명운동이랑 피켓팅 등 다양한 선전전을 이제 해왔고요. 저번 주부터는 이제 학교 측이랑 실질적인 면담을 요청해서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회랑 음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알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왜 하고 있는지 혹은 신영철이나 김용랑 교수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책위에서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책위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신영철 교수 임용철회입니다. 대책위는 앞으로도 계속 학교와의 면담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인 신영철 임용철회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교수 임용에 대해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잘못된 교육 이념을 바로 잡기를 원하고 있고요. 교육 이념에 맞는 교수를 채용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고, 인사위원회의 학생 참여를 보장해달라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비민주적인 교수 임용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더 교원, 교직원, 학생, 학교, 교직원, 학생 3주체 간의 원하는 소통을 위해서 교수 인사의 학생 참여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최종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겁니다. 이에 대한 학교 입장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우리 대학이 그를 법과대학 석좌교수로 임용한 이유는 무엇이죠? 학교 측과 학생 측이 한 차례 면담을 가졌었는데요. 학생 측은 먼저 신영철 석좌교수의 인사 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신 전 대법관의 임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대의 한 교수님의 추천으로 학장님의 판단, 총장님 면담, 교수님들의 동의 후에 교무처에 올려 임용을 처리한 것이 임용 과정의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법대에서는 왜 신영철 석좌교수를 임용할 것을 요청한 건가요? 우선 면담 진행 내용을 일부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판단으로 신영철 전 대법관의 석좌교수를 임용할 것을 법과대학에서 요청했는지가 일단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영철 대법관 관련해서 분명히 그 부분이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정 부분의 과오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저희가 알고 있지만은 저희 이 자리에 계신 게 한면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다 알겠지만 우리 법과대학은 사실 60, 7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통 43대 법대인데 로스쿨 당시에도 여러 가지 저희가 어떤 그런 경쟁력이 떨어져서 로스쿨도 되지 못했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저가 학장된 이후에 사실 법대의 어떤 외형과 미신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신영철 대법관이 보이는 일정의 과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지만은
그 이면에 우리 법대 발전과 그런 측면에 대해서 긍정적 측면도 또 한 축에 고려 요소였고, 그래서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체 교수님들의 의견하에 그런 일을 진행을 했던 겁니다. 이 면담에서 법대 관계자는 신 전 대법관의 과오를 알고는 있지만 흑백 논리로만 판단해선 안 되며 석자 교수 임용으로 인한 역기능보다 순기능에 중점을 둬서 교수들과의 협의하에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에 덧붙여 신영철 석자 교수가 법대에 들어옴으로써 어떤 순기능이 있는지 학생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 있나요? 면담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특정짓기 어렵고 연구나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 측은 궁금한 것이 하나도 풀어지지 않는다며 답답해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음성 들어보시죠. 네,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로 이해가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한 아까 상식선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뭐 채용 과정에서의 처리 절차 혹은 그분이 뭐 학력에 있어서의 어떤 흠집인 흠결이 있었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셔오신 목적이 우리 단국대학교 법학과를 그분을 모셔옴으로써 홍보 수단으로서 이용할 수 있고 연구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로스쿨을 유치하는 데도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그 세 개의 부분 어느 것도 충족되지 않는 분을 모셔다 놓고 이분은 법학과에서 생각하기에는 전문가적으로는 괜찮으니까 모셔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상식선은 딱 이 정도인 겁니다. 두 입장이 서로 팽팽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현재 학생 측과 학교 측의 얘기가 어느 정도까지 오고 갔습니까? 합의가 진행된 점이 있습니까? 법대 학생회장의 말에 따르면 현재 개선점은 없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교수인사위원회가 과연 정당한 방법으로 임용을 진행한 건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있는 건지 의문을 표하면서 그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으며, 대책위는 교수 임용에 대해 학생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학생을 참여시킬 수 없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학생 참여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학생 배석을 넣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는 되는데 왜 학생은 안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무나 누구나 막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학생 대표, 이를테면 뭐 총학생회장이라든지 대학원 학생회장이라든지 이런 공신력 가진 사람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건데 그건 왜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뭐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사안 아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학생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학교 측은 학생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기로 결정해 신영철 석자 교수의 강의를 최소화하겠으나 임용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왜 이런 입장을 보인 걸까요? 법과대학 학생회장의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교수 임용이라는 게 이제 학교와 당사자 간의 이제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임용이 이미 진행이 다 되었고, 임용이 다 진행된 이후에 이제 임용 철회한다면 그 계약의 부당해고라 그런 것에 걸려서 이제 상대가 이제 대법관이기도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법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제 임용 철회하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저희 대책위 입장에서는 학교의 과실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했지만 면담 내용 진행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밝혀진 상태인데, 부당 계약 해지에 따른 책임은 학교가 져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신영철 석자 교수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나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죠? 신영철 석자 교수는 현재 임용되기 전부터 계획되어 왔던 출장에 나가 있는 상태이고, 임용된 후 한 달 가까이 학교를 비운 상태이며 지금도 학교에 나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학교 측에 대한 반발이 시작되면서 법대 학장님과 학과장님, 교학팀장님은 신영철 석자 교수의 수업에는 별다른 계획이 없으며 연구 목적으로 모셔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책위와의 면담에서 연구 목적과 계획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자 학장님도 신영철 석좌 교수가 임용된 이후에 한 번도 대면식이 없었다고 했으며 또한 구체적인 연구 계획이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학생들과 학교 측의 의견이 조율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군요. 그렇다면 현재 법대학생이나 대책위원회 소속 학생이 아닌 일반 학생들의 인식 상태는 어떤가요? 대부분의 학생들의 반응이나 인식은 긍정적이거나 혹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부분이 많았고, 대체적으로는 대책위 활동에 관하여 지지하거나 응원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도 주위 학우들에게 이런 법대 석좌 교수 논란에 대하여 아는 것이 있는지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평소에 인문관이나 상경관 지나다니면서 크게 대자보 붙어 있는 걸 본 적은 있는데 글이 너무 길고 그렇다 보니까 관심 있게 읽은 적이 없어서 솔직히 잘 자세히는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지인의 소개로 교수 채용에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시는 분이 이번에 새로 들어오시게 되었다고 해서 과에 큰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플랜카드는 본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그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대자보가 붙어 있는 것과 저번에 학우분들께서 시위하는 것을 본 적은 있지만 그렇게 자세히 알아보거나 관심 있게 찾아본 적은 없습니다. 일반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잘 모르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이 같은 석좌 교수 관련한 논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건국대학교에서도 한 차례 이 석좌 교수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1일 건국대학교에서는 박희태 전 의장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로 재임용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학생들은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사를 재임용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건국대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는 캐디 성추행 사건으로 도덕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박 전 국회의장의 석좌 교수 재임용은 건국대 위상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16일 건국대 측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석좌 교수로 재임용한 결정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미국의 대학들에서 시작된 석좌 교수 제도는 각 분야에서 학문적 성취를 이룬 당대의 석학을 영입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1985년 시작된 한국의 석좌 교수 제도는 그 취지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국공립대학의 석좌 초빙 교수 가운데 3분의 1은 학문과 거리가 먼 정관계 인사 출신이고 그중 60%는 강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대학들의 석좌 교수 제도는 그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석좌 교수 제도가 그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석좌 교수 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석좌 교수를 뽑는 제도가 하루빨리 정립되어 이번 사건과 같이 학생과 학교 간에 오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과연 석좌의 뜻에 걸맞는 교수입니까? 재판 개입으로 법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우리는 요구합니다. 단국대학교 본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건강한 교육 이념을 바로잡아라. 학생들은 오늘도 촛불을 들고 자신들의 의견을 목청껏 외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학교와 학생 간의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났고 나아가 더 커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학생들은 학교 측에서 잘 알려주지 않은 인사 과정에 의문을 품고 있지만 학교 측은 그 인사 과정에서 신영철 전 대법관을 뽑은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궁금한 사항은 풀어지지 않으면 갈등은 해소될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점이 있더라도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신 최희원 리포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DKBS 최희원 리포터였습니다.
저희 DKBS 보도석은 우연히 보게 된 신영철 석좌 교수 임명반대 대책위원회 수요일 촛불 집회를 계기로 취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측은 신영철 석좌 교수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었고 학교 측은 철회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건을 볼 때 학교 측은 학생 측에 비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측과 학생 측이 서로 소통이 안 되고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서로 자신의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학교나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며 진실을 숨기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진실을 밝히고 학생들의 이해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보고 그들을 이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학교 측과 학생 측이 서로가 원하는 바를 같이 이룰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DKBS 보도석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이재은, 최경원, 기술 정원석, 진행의 이규빈이었습니다.